이 세상에서 가장 들어가기 빡센 회사는 어떤 곳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삼성,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물론 어렵죠. 하지만 입사 난이도는 거의 명왕성쯤에 위치한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곳은 소위 말해 세상에서 가장 입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고객으로는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아모레퍼시픽, 롯데그룹, 하나그룹, LG전자, 대한민국 국군 등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요즘은 학벌이 아니라 능력 위주 사회입니다. 대기업들은 뭐 학력 신경 안 쓴다, 능력만 본다 이러는데 여기는 이런 거 없습니다. 학력도 무조건 최고 수준이어야 되고 능력도 최상이어야 됩니다. 미국에선 아이비리그에서만 뽑고 한국에선 스카이, 카이스트, 포항공대에서만 입사 설명회를 합니다. 세계 최강의 지식집단, 바로 맥킨지 앤 컴퍼니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의사가 있는데 걔가 의대를 갔을 때 공부로는 끝판을 찍었구나. 이놈이 이제 좋은 날만 남았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의사를 때려치고 맥킨지라는 회사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의사, 변호사가 줄을 서서 시험을 본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친구는요, 잔인하게 광탈당했어요. 맥킨지 앤 컴퍼니는 경영 컨설팅을 업무로 하는 회사입니다. 경영 컨설팅이 뭐냐고요? 어떤 기업이나 정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앞으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도와주는 곳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 기관들이 맥킨지의 컨설팅으로 무사히 경영 위기를 넘긴 적이 많습니다. 심지어 마크롱 대통령, 세계 각국의 정부도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일례로 1997년 적자가 나고 있던 LG전자 멀티미디어 사업부를 컨설팅에 극적으로 살아나게 했고요. 2009년 하나그룹이 태양광 사업에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던 차에 맥킨지의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맥킨지가 태양광 사업 들어가라, 무조건 먹는다라고 해서 하나는 사업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년간 적자가 나버린 거예요. 하나가 열이 뻗쳐서 4년 적자 장난하냐? 그래도 맥킨지는 계속해서 외쳤죠. 고라고요. 이후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떠오르면서 하나가 시장을 주도하게 됩니다. 컨설팅이 승리였던 거죠. 일반적으로 컨설팅 회사는 세계 최고의 두뇌를 요구하기 때문에 웬만한 곳에 들어가기란 정말 헬로벨입니다. 그 중에서도 포춘 500대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하는 맥킨지는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입사 난이도는 그야말로 악명이 높습니다. 외국에선 최고 대학 비즈니스 스쿨에서만 채용을 실시합니다. 당연히 한국에선 서영고, 카이스트, 포항공대에서만 입사 설명회를 엽니다. 그 중에서도 선발 인원은 극의 극소수예요. 경쟁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면 전원 탈락입니다. 서류 전형에 운 좋게 합격했다 하더라도 5회, 6회에 달하는 면접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면접이 아니에요. 경영 위기 문제를 눈앞에 던져놓고 어떻게 이것을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위기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지금 당장 망하는 백화점을 살려내라, 이거예요.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구멍가게를 어떻게 대박 상점으로 키울 거냐, 정말 난해한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설픈 대답을 하면요, 1차 면접도 못 넘깁니다. 5회차, 6회차까지 살아남아야 간신히 합격합니다. 자, 꿈에 그리던 맥킨지를 입사했습니다. 기수, 연공, 서열제 없어요. 철저히 경쟁이 시작됩니다. 먼저 들어왔고 말고도 상관없이 오직 성과로 승진이 갈립니다. 인턴, 애널리스트, 어소시에이트, 매니저, 디렉터, 파트너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와도 중간까지도 못 올라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고요? 요즘 워라벨 하는데 맥킨지에는 그런 워라벨 없어요. 출근 9시, 퇴근은 빠르면 자정입니다. 어떤 기업이 나 죽고 있어, 살려낼 방법을 보고서로 얼른 써와 라고 외치는데 이 레포트를 완성하기까지 프로젝트가 안 끝나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와 도표들을 하루 종일 붙잡고 보고하고 수정하고 보고하고 수정하고 또 연구하고 보고하는 미친 업무의 연속입니다. 한 맥킨지 출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출근할 때 교통사고로 죽지 않을 만큼 다쳐서 이 프로젝트에 하차하고 싶다고요. 도태되지 않으려면 눈치는 기본이고요. 자신의 두뇌 주름을 밑바닥까지 끌어올려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일 열리는 회의에서 유의미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인사부에서 감점이 들어갑니다. 승진에서 멀어지는 거죠. 보고서에서 나쁜 점수를 받으면 CTL이라는 통보를 받는데
바로 사직 권고를 받는 겁니다. 뇌를 짜내고 보고서를 완성되면 최종적으로 의뢰를 맡긴 회사에 브리핑을 하는데요. 어떤 직책에게 최종 보고를 할까요? 무려 그 회사의 CEO입니다. 예를 들면 롯데 회장에게 직접 보고를 해야 하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거기서 어설픈 컨설팅을 한다면 맥킨지는 당신의 책상을 빼앗아 버립니다. 자, 이런 회사 연봉은 얼마나 할까요? 초봉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을 위해 승진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렇게 보면 삼성이나 우리나라 대기업에 비해 그리 많지도 않은 소득이에요. 그런데 왜 의사, 변호사, 명문대 졸업생들이 이 회사를 못 가서 한다니까요? 평생 보장이 되는 직장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서 파리 목숨처럼 정말 휙휙 잘립니다. 나갈 때는 성대한 퇴사식이라도 있을까요? 아니요. 증정받은 노트북을 반납하고 끝이에요. 그런데도 맥킨지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의사, 변호사를 택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똑똑한 두뇌 집단과 일을 하는 기회이기 때문이겠죠. 최고의 학력, 최고의 두뇌 속에서도 0.00001%를 뽑아 입사시키기 때문에 그야말로 천재 집단이고 그들과 협력해서 하드코어한 업무를 하는 경험이 그 어디에서도 얻기 힘든 경험인 거죠. 게다가 20대 중반의 청년들이 그룹의 CEO들을 의뢰인으로 독대해서 영향력을 펼친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맥킨지를 퇴사한 사람들은 그 다른 어떤 영역에서도 커다란 족적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다로 피차이 구글 CEO, 모테기 도시미스 현 일본 외무대신, 아지트 자인 현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 한국 사람은요, 위메이크 프라이스 대표이사 박은상, 요기요 대표이사 나재원, 퀄컴 벤처스 한국 대표 권일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률 씨가 속했던 전람회 멤버 서동욱 씨가 있는데요. 전 두산그룹 상무를 걸쳐 현 모건 스탠리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을 앞둔 입시생 여러분, 대학 졸업을 앞두신 분들, 자, 맥킨지 어떠세요? 여러분의 점을 바쳐 바늘구멍과도 같은 입사문을 통과해서 최고의 지식 집단에서 일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당신이 한 기업을 살려보는 겁니다. 그것도 최고의 두뇌들과 함께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해 볼 수 있는 회사는 정말 드물다고 생각되네요. 저는 입시 전문가 오대규였습니다. 다음에 더더 놀라운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